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죄 성립에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사랑했다 어쩐다 하시는데 죄명에도 써있듯이 이거 강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방어를 해나가야 하는지 변호사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형사사건의 어려움, 실제로 어떻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방어를 해나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싹싹 긁어드리는 포유팁입니다. 오늘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력에 의해서 실제로 강제적인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사랑했다 어쩐다 하시는데 죄명에도 써있듯이 이거 강간입니다. 실제 강간이 아니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한다는 말입니다. 법은 여러분이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관심 없고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19세 이상인 자가 관계를 가졌다. 딱 이 요건에만 해당하면 강간으로 의제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2년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경찰 조사, 그다음 증거, 합의. 이게 왜 중요한지 저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쭉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 올해 초에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강원도 인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자주 가출을 하고 외국인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거나 성관계를 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각기 다른 날짜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1명이고 피고인은 총 8명이나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 중 4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게 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입증은 이제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해서 판사로 하여금 이거 진짜 죄가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해야 죄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나 통화녹음 등을 통해서 나이를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해당 부분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툭툭 쳐내면서 변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들의 경우도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피고인들은 줄곧 피해자의 나이를 내가 잘 몰랐다 내지는 나는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중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이유를 들면서 피해자의 외모가 성인 여성에 비해서 좀 왜소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그리고 피해자가 종종 외국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말투, 행동 등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과 만난 경위, 대화 내용, 그다음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 등등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고, 피해자의 성숙한 외모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제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 나머지 피고인들은 또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서 피해자 측이 이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충분히 표명을 했고, 외국인 신문의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런 점을 들어서 모두 다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고 다 어떻게 해야 또 집행유예가 나와서 감옥에 안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판단이 조금 되셨나요? 오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무죄가 나온 사건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몰랐다. 이러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일 만큼 성숙한 외모를 지녔다. 카톡이나 다른 대화 내용에서 나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도 미성년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클럽이나 술집이었다. 만약에 이렇다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사건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대부분 지금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고 있고요. 합의가 없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다른 사건에 비해 조금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으로서는 뭐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혹은 뭐 이 아이인 내 딸이 아니면 뭐 내 아들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대가 예를 들면 뭐 랜덤 채팅을 통해서 만난 성인이다. 이러면 또 충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 자체가 뭐 협박이나 종용 등 2차 가해로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런 합의 진행 부분일 겁니다. 당사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를 보겠습니다 라고 의사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관이 뭐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리도 없고요. 그리고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될지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도저히 합의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형사 공탁 절차를 준비할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자,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는 것도 이런 합의, 공탁, 이런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죄 성립에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간음 또는 추행을 했다면 그것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둘째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증거자료, 즉 피해자와 나눴던 뭐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나이를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무죄 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혐의를 인정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볼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 방어 전략 같은 거는 저희도 해당 자료들을 모두 살펴본 후에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사건들 굉장히 많이 다뤄오면서 사건 해결의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이 돼 있고요. 여러분의 니즈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대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저희 사무실 번호랑 그리고 저희 대표 변호사님 번호거든요. 지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